네, 여러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학교에 휴강을 했기 때문에 대체 수업으로 동영상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 첫 번째 전반부를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부동산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주로 수익용 부동산이 이제 기업이 이용하는 부동산이 되겠죠. 보유하고 있거나. 그래서 업무용 부동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기업에서 하는 그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거는 기업이 이제 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어, 관리, 부동산 자산 관리를 얘기하는데 환경적인 모든 환경과 경영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나 기획, 관리, 운영, 의사 결정하는 경영관리 활동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로 나누고요. 이 토지하고 건물은 사무실, 공장, 정시장, 매장, 창고, 토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천연자원까지 부동산 자산에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규모, 위치, 디자인에 따라 가지고 사업 위험이 커지냐 작아지냐 사업 위험이 달라지고요. 매출에도 영향을 미쳐요. 규모나 위치에 따라. 원가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그 원가라는 게 뭐 교통 접근성,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뭐, 운집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자산은 규모나 위치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많죠. 기업 부동산 관리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인 생산재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지원으로 파악을 하는 게 기업이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게 기업 부동산 관리가 되겠죠. 특징이 되겠죠. 부동산 관리를 경영 영역에 포함을 시키고 재검토하고 또 회사 조직의 어떤 개관에도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종래 기존의 자산 관리적 관점에서 탈피하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요. 기업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40% 정도 되고요. 국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작다. 또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기업 부동산 보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됐던 거죠.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는 경영 전략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다수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 부동산을 보유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사업 특성상 부동산의 운영, 전략, 관리 방법은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부동산 자산 관리는 부동산 취득, 처분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보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다양한 관리가 있는데 이런 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또한 부동산 관련 금융 업무, 부동산 자산 평가, 기업의 주 업무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조정까지도 하게 된 건 당연한 거죠. 과거에는 기업 부동산이 비용이나 투자로서의 자산으로 인식이 됐는데 90년대부터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기업의 전략적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생각, 인식이 높아지면서 연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국내 대기업들은 1980년대 말 부동산 가격 급등이 되면서 가치가 높아지게 됐고요. 부동산 보유한 회사들이 대기업이 주로 많으니까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됐죠.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산성이 낮은 부분에 과잉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잉 투자, 채산성이 낮은 부분에 과잉 투자한 것이 외환 위기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의견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실, 부동산, 투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부동산 자산 관리를 위해서 세 가지 필수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있다. 전문 부서를 설치하고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의 일원화를 도모하자. 외부 파트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자. 내부에서 할 수 없는 거, 감당하기 힘든 거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전략적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자. 관리의 중점이 부동산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요. 선진적인 워크플레이스, 워크 스타일을 활용한 인적 자원 관리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원재료인 자산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유동자산은 흐를 유, 고는 부동성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뭐 금, 증권 펀드, 주식, 연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달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고정자산이라는 현금, 고정자산은 뭐 부동산 잘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죠. 덩치가 크고 가격이 많이 나가고 팔기 힘든 것들이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땐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유동자산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죠. 아무래도 기업 회계 기준 자산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산으로서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현금, 당좌자산은 현금 등가물, 단기 금융상품, 유가증권, 매출채권. 그 중에 이제 매출채권이라는 건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기업에서 외상으로 상품을 다른 기업으로 판매를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게 외상 매출금이죠. 이것도 채권이 되니까 당좌 자산이 되겠죠. 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 거. 받으러옴 3개월, 뭐 길어야 4개월, 5개월 이러죠. 미수금, 뭔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거. 미수수익은 수익이 있는데 이것도 받지 못한 거. 선급금은 아직 뭔가 발생되지 않은 일인데 돈부터 지불한 거죠. 선급금. 돈을 미리 지불을 해놓고 나중에 행위가 일어나면 상계가 되는 거고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도 마찬가지죠. 선급 비용. 선급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재고자산,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재고로 쌓아놓는 거죠.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인데 고정자산을 보면은 장기 금융상품, 투자 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정기성 매출채권, 장기의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옴, 투자용 부동산, 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 가입권, 임차 보증금, 영업보증금, 이연법인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1년이 아니라 최고 1년 이상 뭐 5년, 10년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거죠. 1년 단기 상품이 아니라서 그래요.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건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그러면 건설했다 그러면 부동산이 되죠. 건축물이 올라갔다 토지 위에 그럼 건설 중인 자산도 있고 뭐 건설 중인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겠죠. 꼭 뭐 건축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는 건데 영업권, 산업재산권인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강업권, 어업권, 지상권, 창업비, 개발비 뭐 이런 게 무형자산인데 무형자산으로 인해서 뭐 특허권 특히 상표권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변리사가 필요한 거지. 기업 간의 분쟁 아니면 다양한 소송들이 있는데 이건 또 변리사들 기업의 문제들은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의 의의를 한번 볼게요.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적대적인 인수합병, 증권화 시키려고 그러고요. 부동산 투자 신탁, 펀드, 국제회계 기준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경영의 확산, 경제의 글로벌화, IT와 네트워크의 발전, 진전됐죠. 엄청나게. 예, 그런 거. 그다음에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는 그 하나의 중요한 경영 자원의 하나로 규정을 하니까 활용 관리 하고요. 기업 가치 극대화, 최적의 선택을 실시하는 경영 전략이다. 경영 전략이다. 합리적인 기업에서는 경영 전략이지만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하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는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영 전략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부동산 투자 효율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업용 부동산 자산 관리 특징을 보면 단순 물리적 생산재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기업 가치를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자원으로 파악하는 것,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경영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조직 개편에도 포함을 시킨다. IT를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한다.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재산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서 전사적인 관점으로 관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 도입 목적과 효과가 있는데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 도입 목적을 보면 기업 가치를 향상한다. 또 제도 개정이 자꾸 되니까 제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제도 개정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목적은 이거고 효과, 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 효과, 도입 효과, 비용 절감, 현금 흐름의 증가, 경영 리스크 분산, 경감 되고요. 고객의 서비스 향상, 기업 브랜드 확립, 자금 동원력이 증가, 경영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확보해 볼 수가 있다. 사회적인 효과는 공공성과 외부 효과. 기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공성이 뭐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공공성과 외부 효과, 토지의 최유효 이용, 지역 간 지역경제 재건 효과, 적정한 지가 형성에 기여한다. 기업 부동산 관리 도입 효과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기업 부동산 자산관리 도입 효과를 표로 만들어 봤어요. 직접적인 효과는 비용 절감, 현금 흐름 증가, 경영 리스크 분산, 경감 제거, 고객 서비스 향상이 있고요. 기업 브랜드 확립이 있고, 간접적인 효과로는 자금 동원력의 증가, 유동성이 좋아지는 거죠. 유동성 증가, 경영의 유연성과 민첩성. 이런 자금 동원력이 좋아지니까 어떤 방향으로도 설정하기가 좀 쉬워지죠. 그러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민첩해진다. 기업 부동산의 규모를 보면 조로프라는 사람이 1993년에 인력, 기술, 정보, 자금과 함께 기업의 제5자산으로 인식을 한 기업의 제5자산. 정통적인 개념에서 부동산은 비용센터로 인식이 되니까 소극적으로 관리가 됐었고요.
사업 자산으로서 부동산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다음으로 높은 비용 항목 구성을 한다. 기업에서 임금, 근로자 비용이 가장 큰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 사업 자산에서 부동산이 그 다음 항목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관리. 기업용 부동자산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40%에 육박한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미국의 부동산 자산 중 가치가 약 8조 7,770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자산이 2조 6,550억 달러고요. 기업 부동산은 1조 6,330억이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미국 말고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유럽, 독일, 싱가포르, 아일랜드, 뭐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수행한 연구들을 보니까 부동산 기업을 부동산 자산을 기업에서 보유한 것을 보면, 그걸 제외하고 나니까 기업 전체의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5에서 40%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기업을 제외하고 나면, 부동산 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나면은 25에서 40%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3년 4월 참여연대에서 이제 자료 발표를 했는데, 국내 10대 그룹의 어떤 총 자산 중에서 토지 자산의 비중이 롯데가 20.5%, 현대중공업 12.4%, SK는 7.3%, 삼성은 5.1%, 현대자동차는 8.1%로 나타났고요. 이거는 토지 자산만을 조사한, 추정한 결과이고요. 빌딩 자산까지 고려하면 훨씬 많죠. 부동산 회사가 많으니까. 국내 자산 규모 상위 10대 그룹은 그 상장사 중에서 토지 보유액을 집계한 결과 총 74조 2천억 원. 2015년에 72조 2천억 원보다 2.8%, 2조가 늘어났다는 거죠. 2015년과 16년을 비교했더니. 그리고 주목할 것은 기업 부동산이요, 점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 조사에서 나타난 거고, 30대 대기업 집단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8년 동안에 19% 늘어났고, 토지 가격은 72%나 이제 증가했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높아졌다는 거죠. 토지 가격이 샀을 때 금액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훨씬 높다. 10대 그룹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의 임대 수익은 2011년에는 평균이 5.41%고요. 2012년에는 5.95%가 돼서 증가했죠. 한 5.95니까 5.41이니까 0.53% 정도, 0.54% 증가했다. 1년 사이에 0.54%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부동산 규모들을 봤고요. 이제 기업이 보유한 토지 자산의 가치 변화가 있는데, 2012년과 13년도를 비교했죠. 삼성, 현대중공업, SK, 롯데인데 2012년대에 4.8에서 5.1, 7.4에서 8.1. 현대중공업은 2배 정도 늘었죠. 6.2에서 12.4. SK도 1.6 정도 늘었는데 5.7에서 7.3. 롯데는 5.1 정도가 높아졌죠. 15.4에서 20.5인데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겠죠. 상대적으로. 토지, 기업, 토지, 지목별 현황 볼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지목별 현황인데 임야가 19.5, 공장이에요. 공장 용지 1.46, 농경지 6, 대지 36, 공공용지 6 해가지고 임야가 38.5, 공장 용지 28.8%, 농경지 11.8%가 이제 상위 3개 종목이 되겠죠. 지목이 되겠죠.